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가 돌파가 됐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박스권 장세가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가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제 곧 멋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신고가를 달성해 주게 되면은 그 위로는 매물대가 아예 없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이 성장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좀 밝혔고, 또 리플에 대해서도 이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소송까지도 마무리 짓겠다,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리플은 이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곧 치워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방향성이 나타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현재 이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도 3위권에 안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곧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도 탈환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과거에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를 지금 차지했었던 코인이었는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소송도 이제 그 끝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넘어서는 움직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 우리는 최소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재 이더리움과의 격차가 한 2배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배 정도 더 상승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우리 충분히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 모든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 추격 매수도 굉장히 많이 입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고래들과 이 개인분들의 이제 합작품인데, 보통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개인들이 아니죠. 고래 세력들이 상승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고래들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 최근 급격한 상승 랠리 속에서 우리 개인분들의 추격 매수가 엄청나게 유입이 됐죠. 자, 그래서 이 고래 세력들도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위해서 이 개미털기 작업을 크게 한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에 큰 악재가 하나 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이 메이플 파이낸스에서 리플을 담보 자산으로 채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리플 보유자들은 이제 USDC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또 이번 담보 대출은 리플 보유 기관들에게는 새로운 유동성 관리 옵션을 제공하면서 향후 더 많은 금융 도구들이 리플 생태계 내에서 개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 도구라고 하면은 뭐 실물 자산 토큰도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그리고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리플 코인이 이 브릿지 토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들이 리플의 생태계에 대해서 발행이 되고 이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펀더멘탈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코인이고, 굉장히 이 펀더멘탈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담보 자산까지로 채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리플의 위상이 날로 현재 올라가고 있구나,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우선 채택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죠. 이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솔라나와 USDC 그리고 리플 설립자들을 만나서 해당안을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자산으로 이제 채택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리플 코인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 국가 단위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매입한 이후에 이것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의 유통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수요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 자산으로 실제 채택이 되면은 리플의 이 급등 랠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은 이제 곧 소송의 종료가 됨에 따라서 ETF 출시도 하게 될 것이고 IPO도 이제 곧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SC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IPO도 이미 계획을 했었는데 이 갠슬러의 벽에 막혀서 계속 철회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갠슬러도 내일이면은 바로 퇴임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리플의 ETF IPO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또 한 번 이 막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서 리플의 연쇄적인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리플이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없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다 보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많은 수익 구간을 우리가 모두 다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추격 매수 끝은 결국 손절입니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이런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미리미리 비중을 좀 덜어내셔야 됩니다. 한 10에서 최대 30% 정도까지는 살짝 먼저 덜어내시고 또 이런 눌림목 구간이 출현했을 때는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이제 비중 관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자금을 추가로 투입을 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중 관리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과정에서 너무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자, 이제 리플이 곧 이더리움까지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플이 이 미국의 거대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면서 세계 자산 순위 86위권에 올라섰고 또 이 전 골드만삭스의 이 분석가는 리플이 이제 곧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돈콰학이라고 하는 분석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리플이 약 500% 6배 이상이나 급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7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했다. 최근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입니다. 자, 실제 과거에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코인인데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0배 정도 격차가 발생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격차가 3배로 좁혀졌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2배까지도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이 격차는 최소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오히려 다시 이 리플이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최소 2배 정도의 수익 구간은 충분히 기대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이 1770억 달러 조금 넘어서 한 187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을 다시 추월하기 위해서는 7.07달러까지 상승해야 되는데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29% 지금은 110%로 많이 좁혀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도 이제 리플이 7.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했고 또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더욱더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7위 그리고 이더리움이 26위에 있고 그 아래로 삼성전자가 43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더리움을 넘어서게 되면은 최소한 20위권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 사우디 아람코가 8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플의 IPO가 진행되게 될 경우 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사상 최대 IPO 공모액이었기
기업이었었던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소송 리스크도 이제 곧 해결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ETF 출시와 그리고 IPO 등이 하나 둘씩 진척돼 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버와 아람코, 이 사우디 아람코까지 함께 위협하는 모습을 전개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리플도 이제 세계 10위권 정도로 올라서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호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이것들이 아직까지 터져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호재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선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장에 다가오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 자, 일본의 금리를 우리가 꼭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또다시 엔케리 청산 공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에선 작년 7월 말에 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주식과 코인 시장 모두 다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25%, 리플도 마이너스 30%나 크게 급락을 했었던 것이죠. 우선 이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저렴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이제 고금리 상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 증시에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좀 많이 좁혀졌고, 그로 인해서 일본의 이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이 빠져나왔고, 이것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지금 크게 조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임박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조금 다행스럽게 금리가 좀 동결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동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나왔던 기사이고요. 일본은행 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주 열리는 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가 이 결정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 금리 인상될 확률이 14일에는 60%였는데 15일에는 7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금리 인상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키르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악재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바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당할 경우에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을 해 주신다라면 이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우리가 강력한 호재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될 경우 엔캐리 청산 공포로 인해서 이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모르고 당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사화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약 급락 흐름 전개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점 매수를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이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5%나 크게 급락을 했지만 이게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락폭을 지금 갖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전개됐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 조정 구간이 나타났을 때 저점에서 비중 관리로 대응해 주시면 정말 재밌는 수익을 거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영상 보시는 대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